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자문사 김종수 운용력입니다. 한 주 잘 대응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큰 급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내 급반등 흐름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2,588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죠? 결과가 좋네요. 그죠? 결과가 또 좋네요. 폭락을 또 피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2880, 2850 여기서 제가 현금 만들자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었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SL, 만도 이런 것들 이익션 하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좀 관망하자.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 다음에 바이오 4종목 그 당시 여러분들 추천드렸었죠.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그 당시에는 이제 셀트리온은 시세가 터지진 않았고, 뭐 매수가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3개 다 수익이 났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수익 났던 게 먹고 토하면서 이번에 급락에 동참을 했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사실상 2880에서 2780 기다려. 저점 아니야. 그 다음에 2710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다른 거 보지 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해야 돼. 근데 주도를 안 하네. 현금 꽉 잡고 있어. 아껴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죠. 2650. 그죠? 여기서 다른 종목 보지 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이들 종목이 이 반등을 주도한지를 봐라. 이 주도하지 않으면 기다린다. 저점 잡지 마. 기다린다. 중동 관련된 리스크 확대, 미국의 이 대선 변수, AI와 관련된 고점 논란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았었잖아요. 그거 후행이다. 돈이 안 된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라. 반대 매매만 봐라. 반대 매매만 봐라. 신용 청산.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현금 치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충분한 구간에서는 10,000원짜리를 12,000원, 13,000원, 10,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12,000원에서 13,000원 선 정도에 파는 전략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매수 유동성이 적다면 10,000원을 10,000원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6,000원, 7,000원 강제 매각이 되는 시점, 이 시점을 기다리자. 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절대 소외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다른 거 하지 마! 그래서 하이닉스, 현대차만 가지고 그냥 매매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계좌 보호구역,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그죠? 얘네들 그냥 제가 별도로 그냥 따로 떼어서 보라고 했고. 신용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일주일 동안요, 2조가 넘는 규모가 청산이 됐습니다. 신용이 청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반대 매매도 많이 나갔어요. CFD. 반대 매매 속출했고요. 이게 거의 역대급이라고 요번에 언론 보도가 되더라고요. 2조가 넘는 금액. 신용 청산됐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 구간에 1억을 주식을 샀어요. 1억을 샀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1억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40%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140%. 그죠? 그러면 고점에서 30% 빠져버리면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14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에서 40% 이상은 급락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당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할 생각을 해라. 반대면 신용청산이 제일 중요하다. 해외 이슈 중요한데 그건 돈 안 된다. 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반대매매 신용청산이 돈 된다고요. 저때 주식 사는 거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첫 번째 반등 나올 때. 이거 260포인트 폭락할 때 매수사에 나갔어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2880에서 요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CFD 반대매매 나가는 거 보고서 나갔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의 정석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제시했던 거 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저점에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2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언제 샀습니까?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샀습니까? 아니죠. 10,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 강제 청산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돈만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넘칠 때, 돈이 적을 때. 더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안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신고가예요, 여러분. 셀트리온 18만 5천원 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폭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이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알테우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삼천단 제약에서 40에서 8% 수익이 난 상태에서 또 수익이 났잖아요. 그리고 폭락장 때 뭐 현대차나 이런 거 먹고 토하지 않았잖아. 정확하게 매도 딱 하고 그 현금 기다리고 있었잖아. 전망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전략을 여러분한테 꾸준히 제시해드렸었죠. 가볍게 흘리지 마라. 가볍게 흘리지 마라. 8이라는 숫자. 제가 여러분들 2880 막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거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마라. 2023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 잡아드렸던 자리가 2350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재밌는 거 2600에 매도하고 폭락 피하고 잡아드렸던 거예요. 올해 1월달 요 구간 2500 잡아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2550, 그 다음에 2640 매수 기준 다 잡아드렸었잖아요. 이번에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드렸고 이 폭락도 또 피한 거예요. 결과가 좋습니다. 현금도 있고. 지수 260포인트 폭락할 때 주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매매 노리고. 그리고 오늘 2588로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것보다 결과가 더 좋으면 그 방법을 취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한번 투자 방법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한번 바꿔보라 이겁니다. 권장하는 거죠. 왜? 결과가 좋으니까. 압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과가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미리미리 제시해드렸던 이 기준이 결과가 좋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지금 선물 이거 보고 있습니까? 안 봐요, 여러분. 이게 2% 폭락해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여러분. 여기서 2% 급등,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녀석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기업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밸류, 이걸 환산한 거예요. 이걸 지수로 환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넘칠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 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프리미엄을 줄 때가 있고 프리미엄을 안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섭리, 내가 보고 싶은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이치보다 더 뛰어난 상위 개념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산업을 공부하는 거고 기업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결과가 뛰어납니다. 잠도 잘 와, 여러분. 잠도 잘 와요. 이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뭐야?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건가? 잘 들으세요. 알 수가 없는 거는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는 싹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제시해 드리는 거는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만 가지고서 전략을 제시하겠다. 나머지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제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이런 거 싹 다 버리라고. 투자에도 도움 안 되니까. 이치의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도 주식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제가 이거 지수 폭락했었을 때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줬던 얘기인데 주식을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6.25 터졌을 때 김일성이 공격을 합니다. 남침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이 당했어요. 이걸 매도세로 갑시다. 매도세로 갑시다. 매도세가 점점 묶이는 거야. 주도주가 하나씩 무너져. 현대차가 한번 무너지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무너져. AI에 관련된 엔비디아 고점 논란 이런 내용이 나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하는 실적 쇼크, 악재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응집력을 가지는 거지. 매도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있는 거야.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남아있는 거 부산 지역밖에 없는 거야.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 이걸 매수세로 갑시다. 이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청산이다. 반대 매매다. 이런 일.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CFD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 5호장에 나왔다, 여러분. 막 쏟아졌었어요. 그때 지수가 2,400 막 깨고, 그때 매수해, 여러분. 이 쾌감.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400포인트, 450포인트 폭락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니까, 이런 논리만 있으면. 이런 논리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매수세가 한 번에 여러분 이 매도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매도세가 점점 힘을 멈추고 있는데 이 허리를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맥거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땠으면 이 허리를 끊잖아요. 이 매도세가 힘을 못 발휘하게 경계매물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나오면 신용 청산이 되면 그 주식이 날아가는 거잖아. 매도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축이 무너지잖아요. 허리가 끊겨지는 거잖아. 신용 청산 반대 매매가 이 허리를 끊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 주식들이 꼬리를 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가 2380까지 갔었을 때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이거 나오기 전까지 뭐예요? 저점 아니야. 툼에 더 기다려. 사람들 막 던질 때 기다려. 2880, 2850 무지한 사람들이 욕심의 광기에 의해서 막 30%, 40% 인생 한방 기다린다. 욕심 내려놓고 저 물량 손절 나올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인내심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넘깁니다. 여러분은 승자가 돼야죠. 이 허리를 끊는 역할이 뭐예요? 신용매매, 신용청산인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전쟁? AI 뭐 관련된 거 또 바뀝니다. 근데 이걸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리를 끊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후의 상황도 여러분들 예상되지 않아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진폭이 좁아지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되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12조, 15조까지 막 왕성하게 거래했던 자금들이 10조, 9조, 8조, 7조. 앞으로 시장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10조, 9조, 8조, 7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앞으로 거래 대금이 뭐가 나와야 돼? 줄어드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진짜 바닥 신호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뭐가 나온다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은 홀짝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홀짝으로 갈 거예요. 세상이 바뀔 거거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권력이 바뀌었잖아. 배터리 이 왕좌를 반도체 왕좌가 작년도 7월 말에서 8월 달에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AI와 전력주를 비롯한 이런 주식들의 시장을 지배했었던 이 자금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건설 기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 쟁탈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거래대금이 급감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눈치를 보겠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끊었어. 그 다음에 6.25 휴전선이 열리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서로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잖아. 어느 정도 힘을 균형을 이루면서 공격할 때 말 때 서로 위협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서로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희생자가 줄어든다고. 이게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활발하게 거래됐던 이 거래대금이 감소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거래대금이 감소되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진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이 나면 어디까지, 저점 나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앞으로 시장은 거래대금이 감소되고 진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뭐예요? 아직 진바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홀짝이 될 거라고. 폭등 나온 주식하고 급락 나온 주식 나눠질 거라고. 가는 거 보고서 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봐봐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최영 장군이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인임. 근데 이거를 누가 척결합니까? 이성계, 정도전, 그죠? 정몽주 척결하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는데, 근데 고려 가는 데 있어서 같은 팀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정도전과 정몽주가 척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정도전 누가 척결합니까? 이방원이 척결하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건국하고 나서 주도주가 딱 된 것 같지만 주도주 사이에서 그 왕자가 생긴다고. 즉 바이오와 지금 잘 봐봐요 여러분. 건설주들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기계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뭐가 되고 여기서 또 새로운 왕이 추출될 거라고. 새로운 왕이 선별될 거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왕, 기존에 있었던 고려, 최영 여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목을 쳐야죠. 자금을 뺏어와야지. 그 가정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주식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산업과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냐면 아모레퍼시픽 3월 중순부터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2550에서요. 2880까지 갔을 때 화장품 주도주였던 주식이 하나였어요. 얘 권력을 지금 빼앗잖아요. 얘 권력을 빼앗지 않습니까? 기존 주도주였던, 그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HD 현대일렉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얘는 2년 동안 주도주였던 애예요. 2년 동안 주도주였던 얘가 다음 주에 여러분 빨리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새로운 판이 짜질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 돈을 가져가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지금 갭을 메꾸고 있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 갭을 메꾸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술 반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지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지수의 박스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급락 나올 때 사주면 수익이고 반등 나올 때는 그냥 적당히 먹어. 추세는 안 만들 거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
그죠?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력은 매수 유동성을 키웠던, 돈이 쏠렸던, 걔네들이 자금을 지금 빼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권력 재편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이런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봐요. 기존 주도주, 왕이라고 칩시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던 화장품, 식품주, HD, 현대일렉, 전력주 같은 주식들, 그리고 한미반도체 완전 왕이었잖아요. 하이닉스, 유동성을 제일 크게 키웠던 애들이잖아요. 이들 주식들이 힘을 잃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왕 쪽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권력이 재편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왕 사이에서도 또 다시 뭐예요? 나중에 분열될 거라고. 거기서 살아남는 주식이 치고 가는 거예요. 이 판을 또 먹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횡보가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히어로가 나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그 주식들은 지수보다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지수보다 먼저 저점이 높아지고요. 지수보다 먼저 그 섹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돈은 이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건 단순 테마가 되는 거예요. 과거 경업주처럼. 근데 바이오 쪽은 뭐예요? 매출도 이익도 지금 이익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오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략은 다 나왔죠. 위쪽으로 2550과 2650, 아래쪽으로 2430을 박스권을 기준으로 둡니다. 심플. 위쪽으로 2550, 2650, 아래쪽으로 2430을 기준으로 박스를 둔다. 2550에서 2650으로 갈 때 뭘 봐? 바이오를 보라고.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의 1조 이상 자금을 끌고 온지 보세요. 알테오젠, 리가케마가 합쳐가지고 바이오 전체를 2조, 3조 이상 키운지 보세요. 그때 누가 움직여야 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가 같이 참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매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반도체가 동참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팔았다가 다시 기다리세요. 2430 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서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이오는 버텨줘야 됩니다. 바이오는 추세를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돈의 쏠림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반기 바이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도움 이번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박스권 상단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리 필요합니다. 아직 이 박스권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진폭이 좁아지고 앞으로 홀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방으로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려면 확인한 다음에 솔자금 건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저거 매매하지 마시고 산업 중심주 가운데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하시고 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붙어야만 이번 수익률이 펼칠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천천히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